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62페이지 급수 밸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급수 밸브 하기 전에 밸브라는 게 뭘까요? 밸브라는 거는 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 이렇게 밸브 열면은 물 나오고요. 밸브 잠그면은 물 잠겨요. 요게 일종의 글로브 밸브 형식인데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밸브의 종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급수 밸브라는 건 뭘까? 급수 밸브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급수 라인에 설치된 밸브를 급수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 라인이 뭐예요? 보일러에 부족한 물을 보내주는 라인, 그 배관 사이에 설치된 게 급수 밸브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급수 밸브를 떼다가 환수 라인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얘는 환수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서 급수 밸브냐 환수 밸브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62페이지에 메뉴에 보시면 3 급수 밸브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일단 줄 꺼주세요. 급수 밸브는 20A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열 면적 10m 자승 이하인 보일러는 15A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열 면적이 10m 자승 이하라는 건 소용량 보일러이기 때문에 20A 이상이 아닌 15A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줄 꺼주시고 보일러에 가까이 급수 밸브를 설치하고 바로 전단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래서 체크 밸브라는 거는 역류 방지 밸브라고 해서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밸브라고 했습니다. 요 구조 역시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갑니다. 갈로 1번에 보시면 게이트 밸브 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 게이트 밸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며 유량 조절용으로 부적합하나 구조상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유체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일반 배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의 특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슬루스 밸브 동그라미 1 해서 줄 꺼주세요. 슬루스 밸브.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를 다른 말로 슬루스 밸브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게이트 밸브라고 나올 때도 있고 슬루스 밸브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 명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에서 줄 꺼주세요. 유량 조절용으로 부적합. 그래서 유량 조절이 어렵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구조상, 요것도 동그라미 3에서 줄 꺼주세요. 구조상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구조상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유체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유체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내줄 때는 완전히 열어서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체의 개폐용입니다. 개폐용.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라는 거는 열 거면 완전히 열고 닫을 거면 완전히 닫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게이트 밸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밸브 손잡이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밸브 판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밸브 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체가 이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그럼 밸브판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는 차단된 상태죠. 그 최초에는 유체가 이렇게 고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요 밸브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게 되면은 이 밸브판이 수직으로 쭉 올라와요. 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 유체가 쭉 공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밸브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잠그게 되면 이 밸브판이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차단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니까 어때요? 이 판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거 꼭 수문 같죠? 수문 뭡니까? 댐에서 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수문. 수문 어때요? 들어서 열고 내려서 잠그잖아. 그래서 문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요 게이트 밸브를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보시면 유량 조절이 어렵다 돼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유체의 개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밸브를 예를 들어서 조금만 열었다. 완전히 여는 게 아니고 조금만 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밸브판이 다 열리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유체는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려는 유체는 어떻게 돼요? 이 밸브판에 탁 받치죠. 받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와류 현상이 생겨. 와류 현상이. 자, 그래서 와류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마찰 저항도 커지고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맥동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 장치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열 것 같으면 완전히 열어야 되고 닫을 것 같으면 완전히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체의 개폐용이에요.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유량 조절은 어렵다. 조금만 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장치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열어버리기 때문에 퇴적물까지 쭉 지나가 버리죠. 어디 한 군데 고일 데가 없어. 얘는 막힌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지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열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다. 자, 이게 게이트 밸브의 기본적인 특징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게이트 밸브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게이트 밸브를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냥 요렇게 그려요. 그냥 요렇게만 그리면 게이트 밸브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 뭔데 이거? 수문이죠. 수문. 문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게이트 밸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기호까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 때는 요 기호를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자, 그 밑에 갈로 2번 글로브 밸브 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구조상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밸브로 디스크가 유체 흐름 방향과 병행하게 개폐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요것도 첫 번째 줄을 꺼주세요. 구조상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밸브. 자, 그래서 갈로 2번 글로브 밸브. 자,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한 가장 큰 특징 뭐냐?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게이트 밸브랑 글로브 밸브랑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뭔데요?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이 어렵고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능하냐? 이 글로브 밸브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위쪽은 요렇게 막혀 있고 아래쪽은 요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가운데 밸브 디스크라는 게 설치돼요. 요 녀석이 밸브 디스크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손잡이에, 밸브 손잡이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최초에 잠겨 있을 때 유체가 예를 들어 왼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니까 조금만 열어보자고요. 조금만 열어보게 되면 디스크가 조금만 올라가겠지.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유체가 들어올 때 이 방향으로 들어오죠.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부딪히거나 와류가 발생할 곳이 없어요. 근데 간혹 보면 선생님 요 구간은 어떻게 해요? 요 구간의 물은 이렇게 돌아 나갈 텐데 와류 생기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요 구간에서는 그 와류가 생길 일이 없는 게 뭐냐면은, 와류라는 거는, 자, 게이트 밸브에서 보세요. 유체가 들어와 가지고 와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직으로 설치된 판과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물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와류야. 그런데 이 글로브 밸브라는 건 어때? 기존에 여기까지 수위가 차 있잖아요. 차 있기 때문에 이 유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여기 부딪혀서 도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 단지 요거는 유량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와류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정리했죠. 왜 와류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 뒤쪽에 보시면 줄 건데, 디스크가 유체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개폐되기 때문에. 자, 이 디스크와 유체 방향이 어때요? 평행해요. 평행해. 디스크가 올라가도 이 유체 방향과 평행한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요 게이트 밸브는 어떻습니까? 이 밸브판과 유체의 흐름이 어때요? 수직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와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이 불가능한 거고,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억지로 와류 생겨도 나는 조절하겠다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유량 조절이 어렵고요. 그 다음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왜? 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 밸브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글로브 밸브의 기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글로브 밸브 기호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밸브 그려가지고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색칠 안 하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는 밸브에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는 모두 글로브 밸브입니다. 그래서 기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밑에 갈로 3 앵글 밸브 나오죠. 그래서 줄 거 주세요.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출입 유체의 방향이 90도가 되는 밸브이다. 그래서 유체의 방향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갈로 3 앵글 밸브, 요거를 다른 말로 스톱 밸브 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유체 방향이 90도로 꺾이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밸브 디스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밸브 디스크가 설치돼서 손잡이랑 연결이 되겠죠. 자, 이때 유체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유체가 올라오는데 밸브 손잡이 열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올라가면서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유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90도 꺾여서 진행되겠죠. 자, 그래서 앵글 밸브라는 거는 이 최초에 닫았을 때 유체를 여기에서 잠시 스톱시킨다, 모아둔다 라고 해서 다른 말로 스톱 밸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유체가 90도로 꺾이면은 모두 앵글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유체의 방향이 90도 꺾이면 앵글 밸브. 그리고 요 앵글 밸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화장실에 보면 세면대 밑에 온수 밸브랑 냉수 밸브 있거든요. 그거 전부 이렇게 나와서 90도 꺾여서 올라갑니다.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래요. 보시면은 그 밑에 설치된 게 앵글 밸브입니다. 세면대 밑에. 그리고 뭐 보면은 변기 뒤쪽에도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앵글 밸브라는 건 유체 방향이 90도인 밸브다. 그러면 이 녀석도 기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기호 있듯이. 그래서 요 앵글 밸브의 기호는요. 자, 기호입니다. 화살표를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두 개를 사용해서 유체 방향이 90도 꺾인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이 앵글 밸브의 기호가 돼요. 이 녀석이 앵글 밸브 기호다. 자, 그래서 앵글 밸브 밑에 보시면 그림 세 가지 나오죠.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앵글 밸브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그려드렸던 구조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갈로 4, 콕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요 콕을 콕 밸브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줄을 좀 꺼주세요. 원뿔용 콕을 90도 회전시켜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고 유량을 정지시킨다. 자, 그래서 갈로 4 콕 밸브입니다. 콕 밸브. 이 콕 밸브라는 거는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원뿔 모양의 요 원뿔 모양을 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양쪽에 유로가 이렇게 설치될 거고요. 유로라는 거는 유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죠. 이때 여기 위에 밸브 손잡이가 설치되고 이 콕 가운데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밸브가 닫힌 상태입니다. 유체가 이렇게 오더라도 이 벽에 막히기 때문에 현재는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때 제가 밸브 손잡이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 밸브 손잡이 이렇게 90도 돌려서 열 수 있죠. 그러면 단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뿔 모양의 콕이 있고 손잡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단면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있던 밸브 손잡이를 제가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러면 유로는 그대로 있을 거고 유로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 구멍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90도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 구멍과 유로가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거지. 평행하게 되면서 유체가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즉 원뿔 모양의 콕을 90도 회전시켜서 밸브를 개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콕 밸브입니다. 내부에 원뿔 모양의 콕이 있고 이 콕을 90도 회전시키면서 유체를 통과시키니까 개폐시키니까 콕 밸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콕 밸브가 휴즈콕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밸브 있죠. 가스 밸브 같은 경우도 밸브를 우리가 90도 회전시키거든. 그래서 90도 회전시켜서 내부에 있는 콕이 90도 개방되면서 열리고 닫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휴즈콕이라고 해서 휴즈라는 게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그 콕 밸브에 안전장치를 넣어뒀을 뿐이지 원리는 콕 밸브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휴즈콕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휴즈콕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 잘 그리죠. 딱 보니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1차 측, 요게 2차 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즈콕이라는 거 2차 측이 이렇게 차단돼요. 2차 측에 그 호수가 절단됐어. 아니면 뭐 누설이 생겼어. 그러면 1차 측 압력이 팍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내부에 있는 콕이 아니고 휴즈라는 게 있어요. 휴즈. 이 안전장치거든요. 휴즈가 1차 측 압력이 여기서 확 밀려 나오면서 그 원뿔 모양 요 구멍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서 이쪽에 누설이 있어도 1차 측에서 막아준다 라고 해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휴즈콕이라고 부르죠. 우리 가정용 가스 밸브를 휴즈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콕 밸브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첨부해드렸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 콕 밸브랑 볼 밸브랑 같은 겁니까? 여쭤보는 분들 계시던데, 콕 밸브랑 그 볼 밸브랑 원리는 같아요. 콕 밸브는 안에 원볼 모양의 콕이 들어있는 거고요. 볼 밸브라는 거는 원형의 볼이 들어있습니다. 그 볼 가운데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90도로 유체를 통과시키는 거. 90도로 개폐하면서 유체를 통과시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콕 밸브나 볼 밸브나 원리는 같고, 안에 콕이냐 볼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콕 밸브냐 볼 밸브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앵글 밸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앵글 밸브는 뭐였어요? 앵글 밸브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체를 90도 방향으로 꺾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즉 유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이 콕 밸브는 뭐예요? 콕을 90도 돌리는 거잖아. 이 내부에 있는 콕을. 그래서 확실히 다른 겁니다. 콕 밸브는 콕을 90도 회전시키는 거고, 앵글 밸브는 유체를 90도 꺾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콕 밸브의 기호도 있겠죠. 콕 밸브의 기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콕 밸브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5 체크 밸브 해서 나오죠. 자, 이 체크 밸브는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다른 말로는 역류 방지 밸브라고 했고요. 이 왜 역류 방지 밸브냐? 한쪽 방향으로만 유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역류 방지 밸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유동시키고 유체가 정지했을 때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배압으로 닫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이다. 그래서 뭐 사실 읽어만 봐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측에 참고 봅니다. 체크 밸브의 종류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윙식과 리프트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스윙식. 이 스윙식이라는 거는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스윙판이 이렇게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턱이 있는데 이 턱을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이 명칭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역류 방지 턱이라고 부를게요. 임의상 임의로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턱을 딱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유체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이 펌프를 사용하겠죠. 펌프를 사용해서 유체를 딱 공급하게 되면 이 유체의 배압, 쉽게 말하면 물의 수압입니다. 수압에 의해서 스윙판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이 판이 열리면서 이 유체가 그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됐다가 펌프를 이제 오프 시키는 거야. 펌프를 딱 꺼버리면은 이쪽 편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왜?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 힘이 낮아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역류하겠죠. 반대로 역류하게 되면 스윙판이 다시 이제 그 방향대로, 유체의 방향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닫히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 이 역류 방지 턱에 탁 걸려서 닫힘으로써 이 뒤쪽으로 역류하는 거를 방지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 방지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이 스윙하면서 역류를 방지하기 때문에 스윙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프트식 해서 나오죠. 리프트식.
체크밸브. 자, 이 리프트식 체크밸브는 내부 구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뜻 보면 글로브 밸브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 디스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자, 이때 펌프를 이용해서 유체를 보내게 되면은 최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이제 유체를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유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량이 증가하면서 이 밸브 디스크를 부력에 의해 밀어 올리는 겁니다.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력에 의해서 올라갈 정도면 이 밸브 디스크의 중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체가 넘쳐서 공급이 되다가요, 이 펌프를 오프 시키면은 이 배압이 이쪽 편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역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반대쪽의 유량이 감소하겠죠. 이 반대쪽의 유량이 감소합니다. 왜? 펌프를 켜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량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부력은 줄어들 거고요. 디스크판은 중력에 의해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탁 닫히면서 이 역류되는 거를 방지해 주겠죠. 그래서 이 밸브 디스크가 위아래로 리프팅 한다라고 해서 이 녀석은 리프트식 체크밸브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구조는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스윙하기 때문에 스윙형, 얘는 리프팅하기 때문에 리프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체크밸브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에 스윙식 수평 수직 배관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리프트식 수평 배관에만 사용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스윙식과 리프트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스윙식 같은 경우는 수평 배관과 수직 배관에 다 사용 가능한데 리프트식은 오로지 수평 배관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스윙식은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스윙판을 이렇게 연결하고 요 방지턱을 이렇게 설치해 두면은 어차피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스윙해서 열리고 그 다음 역류해서 내려올 때는 스윙해서 탁 닫히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식은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설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 리프트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해버리고 여기 이제 밸브 디스크를 설치했다라고 치면은요, 일단 처음에 예를 들어 유체를 공급해요. 유체를 공급했을 때는 이 디스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열릴 거 아니야. 한 번은 열릴 거야. 한 번은 열리는데 이제 펌프를 가동하다 껐어요. 그럼 유체가 내려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역류가 될 때는 보면은 유량이 줄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게 디스크가 닫히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누른단 말이야. 그럼 이 밸브 디스크가 닫혀 안 닫혀? 안 닫혀요. 열리긴 해도 이게 안 닫혀.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배관에서는 리프트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스윙식은 수평 수직 배관에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보면 이제 직경이 큰 배관에도 스윙식을 사용해요. 근데 리프트식은 수평 배관에만 사용하고 직경이 큰 배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식과 리프트식의 차이를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그 참고에 그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밸브까지 했고요.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 밸브라는 것까지 이제는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잡기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보일러 급수 배관에서 급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는 어떤 것인가? 자, 역류 방지 밸브 뭡니까? 체크밸브 방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밸브가 되겠죠. 그 참고적으로 밑에 해설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체크밸브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하고 유체의 역류 방지용, 이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슬루스 밸브, 요걸 다른 말로 게이트 밸브라고 했죠. 그래서 유량 개폐용, 열거나 닫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글로우 밸브는 그 게이트 밸브와 반대로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량 조절용. 그럼 네 번째, 앵글 밸브. 유체의 입구와 출구의 방향이 직각 90도로 꺾여 있는 밸브. 그래서 유체의 방향이 90도로 꺾여 나가면은 앵글 밸브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